자, 열과 우리 생활 두 번째 파트 한번 봐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비열과 열팽창에 대한 거를, 열팽창은 다음에 할 거고, 비열 파트, 그리고 열량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이야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태양에 의해서 복사열이 똑같이 모래사장, 그리고 우리 여기 어디냐? 바닷물을 이렇게 열을 가할 건데, 왜 모래사장을 맨발로 밟으면 뜨거운데, 물에 맨발로 들어가면 차가울까요? 아따, 신기하다, 이 말이야. 오늘 수업을 잘 들으면은 얘를 이해할 수 있더라. alright?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열량계를 준비를 해놨어. 이 열량계라는 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열, 내부로부터 나가는 열을 차단시켜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열량계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요, 차가운 에탄올을 담긴 알루미늄 컵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서로가 열을 주고받으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겠지, 맞지? 미지근한 상태가 되겠죠? 그때가 될 때까지 온도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alright? 자, 그럼 여러분들, 뜨거운 물은 처음에 80도로 시작했어. 차가운 에탄올은 0도로 시작했다 가정합시다. 몇 도에서 만날까요? 몇 도에서 만날까? 정답은 이렇게만 줘서는 알 수 없다입니다. 오케이? 알 수 없어요. 원래? 아니, 상식적으로 40도에서 만날 것 같은데 왜? 중간이니까. 근데 실제 결과 한번 봐볼게. 자, 실제 결과를 보면 여기 정가운데 40도에서 나타났어? 아니란 말이야. 50도에서 나타났어요. 뜨거운 물은 30도가 감소한 반면에, 얘는 뜨거운 물은 30도가 감소한 반면에 차가운 물은 50도가 같이 증가를 했다, 이 말이야. 아니, 열을 주고받았더니 뜨거운 물은 30도 내려갔고 차가운 물은 50도가 올라갔어. 온도 변화가 같아, 달래? 또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얘를 두 개의 가설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째,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에탄올로 열을 10만큼 줬다고 가정을 해. 오케이? 그랬을 때 뜨거운 물은 열을 10 잃었고 차가운 물은 열을 10을 얻은 게 아니고 20을 얻은 거야. 알겠지? 물질마다 열이 갑자기 생기는 정도가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는 열을 10만큼밖에 감소를 안 했으니까 온도가 30도 감소한 거고, 그 다음 얘는 20만큼 증가했으니까 온도가 50도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봐볼게. 두 번째는 아니다. 어떻게 열이 갑자기 뻥튀기가 되는가. 얘가 정확히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에탄올을 열을 10 줬으면은 뜨거운 물은 열을 10 잃었고 차가운 에탄올은 열을 10 얻은 게 맞다. 단지 뜨거운 물은 열을 10 잃었을 때 온도가 30도 감소하는 거고, 차가운 에탄올은 열을 10 얻었을 때 온도가 50도 증가하는 거다. 즉 온도의 변화 정도만 다른 것이지 열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자, 1번이 정답이 돼서는 절대 안 돼. 왜? 에너지가 갑자기 생긴다라는 뜻이야.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야. 무한동력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말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열이 10만큼 이동을 했을 때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이 10이야. 잃은 열량이 10이야.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이 10이야. 얘를 잃거나 얻은 열의 양은 같아, 달라? 들으면 완전히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잃거나 얻은 열의 양은 완전히 똑같다고. 그래서 증가한 열의 양이나 감소한 열의 양이 다르면 안 돼. 무한동력 만드는 거라고, 그거는. 알겠지? 근데 열을 잃거나 얻었을 때 달라지는 온도 변화 정도는 물체마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가 다른 겁니다. 알겠죠? 물체에 따라서 열을 받거나 잃었을 때 입자의 운동 속도가 달라지는 정도는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온도가 달라지는 정도는 다르다고. 오케이?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은 열량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열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물체 사이에서 받거나 얻은 열의 양을 우린 열량이라고 해요. 너무 어려워 안 해도 돼요. 너무 어려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열을 얼마만큼 줬는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만큼 열을 가했는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 가한 열의 값을 우리는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칼로리는요, 1000칼로리는요, 우리 킬로미터처럼 킬로칼로리예요. 1킬로칼로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 열량이라는 놈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뜨거운 물에서 찬 에탄올로 열을 10만큼 줬으면은 얘가 10 잃었다? 에탄올도 10 얻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열의 양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맞죠? 그럼 이 열량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한번 잡아볼 건데, 잠시만, 나 수업 갔다 오고 연속해서 찍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 그림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지금부터 할 것은 이 열량이라는 것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 열량에 필요한 변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은 수학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내가 별의별 무슨 수학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수학만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비례라는 것이 뭡니까? 비례. 비례라는 거 내가 간단하게 수학으로 한번 해볼게. 여기 안 보이려나? 비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해볼게. 좀 화면이 겹쳐 보여서 좀 그러긴 한데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자, 비례라는 것은 a가 0보다 클 때 가정을 할게. 자,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어. 얘 비례, x하고 y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그렇죠, 비례하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y 값도 같이 증가하더라. 이와 같은 두 변인의 관계를 우리는 비례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반비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반비례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라면은 우리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더라. 얘네 둘은 그러면은 둘이가 무슨 관계에 있다더라?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 공식 조금만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 양변에다 x를 곱하는 거야. 양변에다 x를 곱해볼게. 양변에다가 이렇게 x를 곱해보면은 이 반비례 공식 그대로 a는 xy라는 그래프로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얘 또한 지금 뭐야? 얘 또한? 여기 자꾸 화면이 왜 바뀌냐? 얘 또한 그럼 뭐야? 그렇지, 반비례와 관련된 공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둘의 곱으로 나타낸 거, 두 관계가 곱으로 는 등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리 이렇게 있는 거는 비례. 등호를 기준으로 한쪽에 다 몰려 있으면은 반비례. 이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열량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하나하나씩 보자. 자, 같은 1kg의 물이야. 같은 질량의 물인데 왼쪽에 물은 1도씨 올릴 거야. 오른쪽에 물은 2도씨 올릴 거야. 자, 1도씨에 올라가는 물에 많은 열을 가해야 되니 2도씨 올라가야 되는 물에 많은 열을 가해야 되니?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 자, 온도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열량을 많이 가해야 되더라. 온도 변화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열량을 많이 가해야 되더라. 맞죠? 둘은 비례하는 관계야, 반비례하는 관계야? 그렇죠, 비례하는 관계더라.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정해줄게. 자, 이놈의 열량이라는 것은 온도 변화랑 비례한다. 이거 y는 x 그래프인 거지, 맞죠? y는 x 그래프.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1도씨를 올릴 건데 왼쪽의 물은 1kg이야. 오른쪽의 물은 2kg입니다. 같은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1kg에 많은 열을 가해야 될까? 2kg에 많은 열을 가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큰 질량을 가진 물에다가 더 많은 열량을 가해야지 똑같이 온도 변화 1도를 이룰 수 있겠지, 맞지? 그 말은 즉슨 질량이 큰 물질이면 큰 물질일수록 같은 온도 변화를 위해서 가해야 되는 열량의 값은 크다. 그럼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렇죠, 비례 관계이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 곱하기 질량, y는 ax 그래프가 나온 거네. 비례 관계 맞죠? 비례 관계 맞지? 근데 여기서 조금 걸리는 건 이거야. 그러면 온도 변화랑 질량은 서로가 반비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맞는지를 한번 봐볼게. 이번에는 물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물 1g이 있고 물 1톤이 있어. 같은 1도씨를 올릴 거야. 뭐에다 열을 더 많이 가해야 되니? 그렇죠, 1톤짜리한테 훨씬 더 많은 열을 가해야 1도가 올라가겠죠. 즉 물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1g일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 즉
질량이 큰 물체이면 큰 물체일수록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의 변화는 작아진다 라는 반비례 관계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지금 X랑 Y 값이 둘 다 등호 한쪽에 몰려져 있으니까 반비례 값이 맞는 거네. 자, 그러면은 공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공식이냐? 열량이라는 녀석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이다 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열량이라는 놈은 온도 변화 곱하기 질량이다. 이 공식이 하나가 나온다고. 근데 이놈이 다일까? 만약에 다였다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 철이 있고요. 나무가 있어. 각각 1kg을 준비를 할 거야. 둘의 질량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 1kg으로 똑같은 질량을 준비를 했어. 거기에 똑같은 열량을 가할 거야. 예를 들어서 100kcal를 가할 거야. 그러면 온도 변화도 사실 정확하게 동일해야 되잖아. 근데 동일해 안 해? 동일하지가 않아요. 쇠는 온도가 빡빡 올라가고요. 나무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공식이 틀린 거네? 그렇죠. 이 공식에 아직 한 가지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가 무엇이면 바로 비열이라는 녀석이에요. 비열이 뭔지는 실험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똑같은 가열기계를 썼어요. 오케이? 동일한 열량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식용유하고 물하고 식용유를 준비했는데 둘 다 100g 같은 질량을 사용했어요. 같은 질량에 같은 열을 가할 거야. 상식적으로 아까 공식이 그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였다면은 둘에서 일어나는 온도 변화는 똑같아야 돼. 맞지?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같다 다르다? 둘이가 다른 값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열을 가한 시간, 즉 열량이 되겠지. 열량에 따라서 온도 변화하는 정도가 식용유는 기울기가 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요. 물은 온도가 천천히 증가를 하게 되더라. 온도 변화가 같지 않네. 즉 열량 공식에 무언가가 빠졌네. 한번 봐볼게. 그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물과 식용유를 둘 다 10도씨에서 40도씨로 이렇게 올리려고 해. 그러면은 우리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딱딱딱 내려놓으면은 2분 동안만 열량을 가해주면 되네. 근데 물은 따따따따따따따 5분 동안이나 열량을 가해줘야 40도에서 40도씨로 올라가더라. 즉 식용유는 2분만 가열해도 온도가 40도로 빡 올라가고요. 물이라는 녀석은 5분 내리 가열을 해야 온도가 10도에서 40도로 변화한다는 거야. 물질마다 받은 열에 따라서 온도 변화 정도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다른 점이 생겨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물 100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과 식용유 100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다르다 이거야.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같은 열을 주더라도 같은 질량의 물질인데 얘가 온도 변화하는 정도는 다르다 이겁니다. 즉 물질에 따라서 일정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 비열입니다. 비열이라는 거는 줄임말이야. 뭘 줄였냐? 비교 열량의 줄임말이에요. 열량이라는 건 아까 열을 가한 정도라는 거지 얼마나 열을 가해야 1kg이 1도씨가 올라가는지를 비교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일단은 정의부터 하나하나씩 봐볼게.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해요. 그럼 비열이 큰지 작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어떤 물질이 있어요. 네모라는 물질을 1kg을 준비를 해. 네모라는 물질 1kg을 준비를 해서요. 얘를 1도씨에 올릴 거예요. 어떤 물질은 이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네모라는 물질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1도씨가 올라가. 오케이? 근데 세모라는 물질은 똑같은 1kg을 1도씨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 열을 무진장 많이 가해줘야 돼. 자, 그럼 봐봐. 조금만 열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녀석은 온도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작은 거지. 즉 우리는 이때 비열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세모라는 녀석은 1k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가열을 해야 돼. 그러면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큰 거지. 이런 물질을 우리는 비열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하나씩 봐볼게. 물이라는 녀석은 1k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1kcal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kcal를 가해야만 1도씨가 올라가는 거야. 반면에 철이나 모래와 같은 녀석들은 1kg을 1도씨 올리는데 0.1kcal, 0.19kcal만 가해도 1도씨가 변화를 하는 거야. 그럼 즉 10배의 열량을 더 줘야 물이 거의 1도씨가 올라가는 거네. 아까 말한 그대로 하면은 물이라는 녀석은 많은 열을 줘야만 1도씨가 변화한다. 즉 온도가 잘 변화하지 않는 녀석이다. 비열은 크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철이나 모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열을 주더라도 온도가 금방금방 변화하더라. 즉 비열이 온도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열량이 작으니까 비열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열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정리를 한번 PPT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물과 같은 녀석들은요, 비열이 크더라. 그래서 1k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많은 열을 가해야 되더라. 온도가 잘 변화하지 않더라. 철이나 모래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다. 1k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적은 양의 열만 있어도 변화하더라. 자, 그러면 이 열량을 비열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볼게요.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거는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지, 가열한 시간이야. 즉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주어진 열의 양이랑 똑같은 거다. 알겠죠? 그러면은 물이라는 녀석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온도의 변화 정도가 크다, 작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기울기가 식용유보다 작거든요. 오케이? 근데 말이야, 이 식용유라는 녀석은 가한 열량에 대해서 온도 변화가 크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여기 기울기가 훨씬 크거든요. 오케이? 얘를 보고 알 수 있더라. 그럼 봐볼게. 물이라는 녀석은 이 그래프상에서 기울기가 크다, 작다? 그렇죠. 기울기가 작다. 따라서 온도 변화는 크게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기울기가 작은 거니까 온도 변화가 작은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비열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녀석이니까 열을 많이 가해야지만 온도가 변화한다는 뜻이네. 비열은 큰 물질이다. Right? 자, 그 다음에 우리 식용유 한번 봐볼게요. 기울기가 얘는 크다. 온도 변화는 그러면은 잘 일어난다. 그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것은 1도씨를 변하기 위해서 열을 조금만 가해도 훅 변화해버린다는 거잖아. 그럼 비열은 작은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비열 정리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열량 공식 했었잖아. 여기 이 공식을 지금 잘 외워둬야 돼. 내가 PPT에는 안 넣었더라도요. 이 열량이라는 녀석은요, 아까 말했듯이 온도 변화랑 비례하고요. 둘째, 질량과 비례하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열 가해줘야 돼. 열을 많이 가해야 온도 변화 커지는 거야. 마지막으로 비열이 큰 물질이면 큰 물질일수록 많은 열을 줘야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면 물질일수록 열량을 많이 가해줘야 된다. 얘도 비례 관계이죠. 그래서 공식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열량은 온도 변화 곱하기 질량 곱하기 비열이다 라는 공식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요. 비열이 작은 물질의 온도가 금방 변하게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실생활에서 한번 볼게요. 프라이팬에 팬 같은 경우는 쇠로 만들어가지고 비열이 작다. 따라가지고 온도 변화가 금방 일어나니까 금방 데펴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그 다음 얘가 중요하더라. 우리 뚝배기 한번 봐볼게요. 우리 뚝배기 돌솥밥 시키면 바로 나와? 안 그런단 말이야. 왜? 한참 동안 가열을 해야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녀석들이야. 따라가지고 얘네들 보면은 얘는 온도를 열을 많이 가해야 온도 변화가 생기는 녀석이지, 비열이 그렇죠, 크다. 양은 냄비를 한번 볼게요. 얘는 금방 라면 끓여 먹고 싶을 때 쓰는 얘들이잖아. 뚝배기처럼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 맞죠? 얘는 열을 좀만 가했다 보면 금방 온도가 올라가는 녀석이야. 얘는 비열이 그렇죠, 작다라고 비열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금방 끝나. 자, 잘 봐. 대류 현상에 의한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육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바다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은 비열이 크고요. 모래는 비열이 작아요. 그 말은 즉슨 물은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모래는 육지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요. 낮에 복사열이 쫙 내려와. 육지는 금방 뜨거워집니다. 왜? 비열이 작으니까.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져요. 왜? 비열이 크니까. 얘를 같은 오후 2시에 딱 측정을 합니다. 온도를. 뭐가 더 높겠어, 온도가? 그렇죠. 육지의 온도가 높더라. 왜? 비열이 작으니까. alright? 따라서 육지에서는 뜨거우니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요. 우리 대류했지. 우리 바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기류가 내려오더라. 그래서 이 공기가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돌아가더라. 얘를 우리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해풍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육풍 한번 봐볼게요. 이 육지는 금방 뜨거워진 만큼 금방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해가 사라지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해가 사라졌더라도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오후 8시에, 밤 8시에 딱 시간, 온도를 측정을 한 거야. 그럼 금방 식어버린 육지는 온도가 낮고요. 천천히 식은 바다는 아직 뜨거울 거예요. 따라서 바다에서는 상승기류, 육지에선 하강기류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가 순환을 하게 되더라. 즉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오더라. 그래서 얘를 육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비열도 끝이 나게 됩니다. 끝.